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가 더 진행됐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글자이면서 어저께 무토는 양토였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뭐 무토나 기토랑 똑같은 땅이라든가 내지는 뭐 흙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은 뭐냐면 따뜻한 햇볕인 화와 그 다음에 이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없어서는 무토든 기토든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땅은 뭐예요? 촉촉하게 물기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다가 씨앗을 심거나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산, 구릉 내지는 큰 굉장히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 개념은 아니고요. 분토라고 해요. 분토는 뭐냐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기름진 그러한 옥토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이런 작은 화분 내지는 이러한 것 내지는 뭐 정원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논밭 같은 좀 규모가 작은 논밭 같은 경우도 기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땅에다 농사를 짓는다. 농사 지을 때는 항상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죠. 아니면 천수답, 이런 거, 천수답이라든가 수리 안전답은 뭐냐면 물이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돼지라든가 소를 키울 때도 물을 댈 수 없다라고 하면 짐승을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작물을 키우는 것도 어렵죠. 불가능하냐? 불가능은 아니지만은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가 길러다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이라든가 논밭의 물도 뭐 양수기를 갖다가 내지는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바켓을 갖다 물을 퍼다가 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고요. 천수답이라든가 이런 수리안전답 같은 경우는 물을 대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태양이야 뭐 자연적으로 아침에 떴다 저녁에 지는 거니까 이러한 환경에 있는 무토 기토는 굉장히 좋은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토인데 흙인데 물을 보기가 좀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을 갖다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데워준다거나 그래야 되고, 만약에 물을 대주지 못한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햇볕이 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산이라 하더라도 양지 바른 곳이 있고 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남향으로 해서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지만 난방비도 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들어야지만 음습한 기운이 머물지 않고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온기가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햇볕이 들지 않고 음습한 음기만 많게 되면 사람이 그런 데 살 수 없죠. 그래서 지하실 같은 데에서 사람이 좀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들었는데, 완전 지하 같은 데는 솔직히 불이 없잖아요. 자연의 불이 없고 음습한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너무 오래 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더군다나 사람이든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을 꼭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뭐 양택,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다거나 음택, 산소자리를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짓는 것이지,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집을 짓지 못하고요. 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또 집을 짓기도 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이 되는 겁니다.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사하라 사막같이 말라버리고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온기가 없이 땡땡땡땡 얼게 되겠죠. 어느 쪽이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아니면 적도 지방이 됐든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토 기토는 뭐예요? 수화의 기제, 수화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화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수를 볼 때는 혹시나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뭐 임수를 봐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흙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토를 설명할 때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같은 거예요. 모래.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바닷가 갔을 때 백사장에서 물기가 없는 마른 모래는 뭐예요?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래들이 큰 물, 임수 같은 큰 물이 오게 되면 다 휩쓸고 떠내려갑니다.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밀어닥치면 금방 없어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작은 흙은 개수가 있어야 좋은 것이, 임수 같은 큰 물이 있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사수 동류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큰 강에다가 작은 모래 부어봤자 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을 본다 하더라도 기토는 개수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기토는 오히려 그 재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고요. 유월이라고 하는 거 다른 일간과 마찬가지로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금왕절. 똑같습니다. 무토가 6월에 태어났어도 기토가 6월에 태어났어도 똑같이 금왕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왕한 계절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왕한 계절인데, 역시나 기토, 무토, 화토는 유에 이르게 되면은 유에 사지가 되죠. 사지가 된다. 그래서 화토는 6월에 약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한 사주가 된다. 결국 뭐예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곡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6월의 기토는 역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또 이 병화는 기토를 생주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금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기토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제가 뭐 텃밭, 정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화초가 자라는 정원 내지는 화초가 자라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절이 어떻게 돼요? 그 정원과 화분이 가을에 있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들판에 나갔는데 들판에 뭐냐면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들국화 같은 것이 잘 펴져 있는 그런 들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뜻한 햇볕이 있어서 땅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월령 자체가 금왕절이기 때문에 한 점 정도의 물만 있어도 충분히 국화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뭐 임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땅이 너무 질펀해지기 때문에 화초가 자라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에 생조를 받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는 뿌리가 더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병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의 뿌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인성이죠. 기토 입장에서. 그래서 사화, 오화에 이렇게 생조를 얻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진토, 술토, 미토, 축토 이런 토가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토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더
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무토가 6월에 태어난 것과 기토가 6월에 태어난 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병화 개수로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 어저께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의 설기태과라고 했는데, 오늘은 식신격에 똑같이 일간 기토는 약하고 금은 왕하기 때문에 역시나 설기태과하거나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인성이라든가 비겁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경자년이죠. 자,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이걸 뭐 굳이 식신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상관격이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식신이고 이거는 상관인데 어떻게 월지가 식신인데 왜 상관격으로 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이냐 상관이냐 논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를 싸잡아서 그냥 상관이라 봐도 크게 문제되진 않고,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해서 상관과 연지에 있는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을목이 이렇게 월간에 들어있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만약에 이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편관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기토 정도는 능히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연간의 경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을목이 기토를 극하지 않고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탐합망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번에 병화정화였을 때는 을목이 병화정화 일간할 때는 인성이기 때문에 일단 탐합망극이라고 했고, 탐합망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을목이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은 생하는 역할을 하거나 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금을 옆에 놓고 있게 되면은 얘하고 합을 하지 극하거나 생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탐합망극 내지는 탐합망생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좀 좋은 경우예요. 경금이 없었다고 하면 칠살 을목이 나를 일간을 극해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인데, 경금과 합함으로 인해서 그건 어떤 국세? 상관 합살해서 일간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결국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힘이 있고 일간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상관이 뭐 관사를 묶어줘서 좋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라고 한 것도 그 나라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힘이 없으면 이 나라에 휘둘리고 저 나라에 휘둘리고, 우리나라 구한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임금은 무능하고 조정에는 간신배만 득실하고, 그러다 보니 일본, 중국, 미국, 그때는 구소련이었죠. 그런 강대국의 휘둘림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이익은 다 뺏기게 되고, 일부 관료들은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삶만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일간 임금이 어떠한 곳에도 뿌리들 곳이 없이 나를 뺏어가는 인간, 나를 공격하는 인간, 내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재물을 좀 얻으려고 했더니 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일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묘가 되죠. 이거는 더더군다나 진퇴양난이죠. 어차피 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묘 이렇게 되면 묘유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건 국가에서 전쟁난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묘유상충하게 되면은 나를 공격하는 묘목도 나의 기운을 빼가는 유군도 묘유상충이 둘 다 깨지는 것이 깨져서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토일간이 약한데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군이 깨질까요? 일본군이 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난 우리나라만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가 자기 나라 본토에서는 싸움을 안 하려고 하고 외국에서만 싸움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싸워봤자 외국 땅에서 건물 무너지고 자연 파괴되는 것이고, 거기는 복구해 주려고 지네들이 또 돈 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기토일간이 자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매우 중화가 되지 않은, 그죠? 일간 자체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3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지에서만큼은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주를 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생지를 얻는 것만이 그나마 좀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생시 중에서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가 있습니다. 갑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을축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에서 축토를 보긴 하지만 시간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는 것, 이것도 좀 불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 정묘시도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 정화 가지고 기토로 생주해 주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세모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별로, 그죠? 그리고 무진시는 화는 없다 하더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겁재를 많이 얻었고요. 기사시 사화를 얻었고요. 경호시 오화를 얻었고요. 신미시 신금은 있다 하더라도 미토를 얻었죠. 근데 이 신미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계유 시 안 좋고요. 의뢰시, 갑술시도 술토 같은 경우는 천간에 간목이 있는 것은 요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간이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본다고 하면 임신, 계유, 의뢰시 이런 생시들은 조금은 피하는 것이 조금 상책인 것 같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목에 병화가 뿌리를 두지만 역시나 기토가 뿌리를 둘 곳은 아무 데도 없죠. 만약에 이것이 기미일이라든가 아니면 기축일이 되게 되면 그나마 좀 일간 스스로가 뿌리를 두고 병화의 생주를 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어느 군데도 뿌리를 둘 수 없어요. 단지 시간에 있는 병화 하나에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뭐예요? 의지력 밖에다가 부모님이 많이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생시로서는 병인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사시도 마찬가지죠. 기사시도 그나마 기사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을라나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기토를 생주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사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인시보다는 기사시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5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시, 신미시 5화를 얻었고 미토를 얻고 기사시 4화를 얻죠. 근데 경신금이 투출하는 것 요거는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진토에 뿌리를 얻고 그 다음에 시간에 투출한 무토가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사주 원국에 뭐가 없으니까 인성인 화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겠고요. 갑술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에서 술토를 보지만 역시나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뭐예요? 물론 이제 관살 혼잡이 돼서 경금이 칠사를 없애서 관성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을기영합, 갑기합, 묘술합. 그러면 사주가 다 합이 되죠. 명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합이면 시무, 원, 달이라고 했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뜻을 남자든 여자든 뜻을 품으면 멀리까지 그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뜻을 오랫도록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없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너는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했는데 3일 지나서 더 이쁜 여자를 만나니까 이놈이 눈이 뒤집혀져.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여자를 버리고 저 여자를 따라가는 이러한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토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술토에 뿌리를 두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가 다 합의되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꾸 추석 연휴 중에 나오는 사주가 어저께 무의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 생시가 보이긴 했는데 오늘 기묘일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괜찮은 생시는
눈에 띄진 않죠. 병인시라든가 기사시 정도 내지는 뭐 경호, 무진시 정도 잡아놓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나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생시에서 약한 뿌리 없는 기토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인비의 어떤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역시나 사주 배합이, 생시의 배합이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까지 추석 연휴이니까 추석 명절 세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